Attorney in fact. An attorney in fact is a person authorized to sign documents on someone's behalf. It can't mean any person who has been empowered to sign documents for another individual. 자, attorney in fact는 변호사가 아니에요. attorney 그러니까 뭐 변호사 같은데 변호사가 아닙니다. attorney in fact란 것은 한국말로 위임 받으신 분. 자, 이 위임 받으신 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위임을 해준 사람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행동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위임을 받아서 그 집을 내가 구매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건 할 수 있어요. 자기 집 살 때는 자기 집 살 때는 자기 이름을 써야죠. 내 집 사는 거면. 근데 이 사람 집을 대신 사주는 거다. 그러면 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 돈으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내가 그걸 사인을 해주고 이 사람이 집을 가져가는 것이다. 그러면 어터니 인팩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은 만약에 그 사람 돈을 써가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는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자, types of fraud. types of fraud라는 것은 한국말로 사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ctual fraud. Actual fraud is an intentional misrepresentation or representation without any regard of the actual facts or the suppression. intentional. 고의적이었다는 얘기죠. 고의적으로 misrepresentation. 이것은 거의 뭐 거짓말에 가까운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이 집 지붕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 뭐 지붕 문제 있으면 제가 고쳐드릴게요. 고칠 의향 없으면서 아니면은 고칠 줄도 모르면서 거짓말이죠. 그것을 actual fraud 라고 합니다. Negative fraud. Negative fraud is lying through omission. omission이란 것은 생략. 그래서 바이어가 이 집에 지붕이 괜찮아요? 하고 물어봤는데 지하실 본 적 있으세요?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대답 안 하는 것도 프라드예요. 대답 안 하는 것도 프라드고 그 집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뭘까 좀 이렇게 오미션 생략 말꼬리 돌리는 것 이것도 프라드입니다. Constructive fraud. Constructive fraud is lying without knowing you're lying. 예를 들어서 지붕이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지붕에 문제가 있는데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것.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건 역시 constructive fraud라고 합니다.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얘기했을 경우. Negligence. Negligence is the omission to perform a duty or failure to exercise a standard of care that a reasonably prudent person would have exercised in a similar situation. 무슨 뜻이냐? 일반인들로서 행했어야 하는 행동을 안 했을 경우 negligence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게을렀을 경우 또는 잊어버렸을 경우 또는 시간 안에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를 negligence라고 합니다. Puffing. Puffing is an exaggeration of a fact.
과대 광고. 실제보다 더 좋게 얘기하는 것. 근데 네. 왜 MLS 같은데 올리는데 좁은 집을 크게 보이게 하려고 네. 그 렌즈 쓰잖아요. 네. 그런 것도 그러면 과대 광고에 포함되나요? 뭐 엄밀히 따지자면 그럴 수도 있겠죠. 커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진짜 조그맣고 네. 막 그러니까 괜히 헛걸음에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광고와 이제 퍼핑 그 사이를 잘 걸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게 퍼핑이냐 아니면 광고냐. 광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깨끗하게 이쁜 사진을 주는 것이고, 퍼핑이었다면은 작은 거를 과대하게 크게 보여줬다는 것이고.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보거든요, 집을. 네. 보면은 스컬피스는 분명히 작은데 네. 집은 이렇게 환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케팅을 잘하는 거죠. 포토샵 같은 하면 뭐 실제로 생각해보자면 포토샵도 그거는 가짜를 더하는 거니까 네,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러면은 셀러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한쪽은 하얗게 나오고 한쪽은 까맣게 나와가지고 사진 못생기게 나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를 맞춰야 되느냐, 라인을 지키는 네, 라인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Stigmatized property. Stigmatized property means that a property may be undesirable for causes which are not tied to its physical condition or features. 그거는 뭐 그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서 그 집에 뭐 귀신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내는 것을 이제 stigmatization이라고 하죠. Okay, contracts. A contract is an oral or written agreement to do or not to do a certain thing. 계약서는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Many oral contracts are valid and enforceable. However, most contracts involving real estate must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구두상으로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enforce,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서류적으로 있으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커미션 뭐 5% 줄 테니까 팔아줘. 근데 계약서를 안 썼어요. 근데 실제로 팔았어. 그래서 셀러가 커미션을 안 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포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모든 것들을 다 서류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집을 팔 때 그 에이전트랑 계약을 해서 하잖아요. 커미션 정하고. 네. 근데 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나요? 아니요. 못 바꿔요? 네. 자, 리스팅 계약서는요, bilateral contract, 그렇죠. 리스팅 계약서는 bilateral이 맞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임무가 생기는 계약서예요. 셀러는 집을 잘 팔 수 있도록 에이전트를 도와주는 거고, 리스팅 에이전트는 그 집을 잘 팔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enforceability는 원웨이예요. 무슨 뜻이냐? 그 리스팅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 리스팅 계약서에 써져 있는 기간 동안은 리스팅 에이전트가 절대적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팅 에이전트가 캔슬 해드릴게요 하면서 서류를 주기 전까지는 그 리스팅은 그 사람 거예요. 아무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이득만 취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했다.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에이전트가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계약서는 우선 오케이. 그거 뭐 좋으신 질문인데, 그거는 두 개 다른 일이에요. 다른 일이야, 두 개가. 계약서 사인한 거하고 그 사람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두 개 동떨어진 일이에요. 계약서는 있는 거야. 근데 그 계약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계약을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뭐 문제를 삼으셔가지고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도록 뭐 보호대에 가신다든지 브로커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국외 간다든지 그래서 계약서를 취소할 수 있게 뭐 인포스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계약서가 취소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약서가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리스팅 계약서는 한번 계약 한번 사인하시면은 전부 리스팅 에이전트한테 권한이 있다는 것. 만약에 그 에이전트가 뭐 두세 달, 네 달 이렇게 계속 못 팔고 있어도 내가 못 받고 그 계약 기간이 있어요. 3개월 계약이냐, 뭐 한 달 계약이냐, 6개월 계약이냐, 1년 계약이냐. 그런 계약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쓰기 나름이에요. 하루 할 수도 있는 거고 1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 한 6개월씩 받으려고 하죠.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한 달 만에 집 못 팔면은 6개월 간다고 팔리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부동산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주 안에 안 팔리면 끝이에요. 2주 안에 팔아야 돼요. 정말로 사고 싶은 바이어들은요, 그냥 처음 첫째 주, 둘째 주면은 다 나타나요. 그거를 만약에 3주 만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벌써 살 마음이 없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동산 사고 싶은 사람들 뭐예요? 하루에 4번, 5번씩 진로 쳐다보고 있죠. 그죠? 뭐 새로 나온 거 있다? 에이전트보다 더 빨리 알아. 그래가지고 에이전트한테 나 이거 보고 싶어요. 오늘 뭐 이번 주말에 잡아줘요. 이게 되는 건데, 만약에 2주 동안 안 오고 있었던 바이어라면은 살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4번씩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팔아야지 집값이 높은 거죠. 그런 사람들 다 놓치고 처음 2주 놓치고 나서 세 번째 주가 됐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은 첫 주, 둘째 주에 나타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구매력이 떨어진 사람들이죠. 그죠? 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나 그냥 뭐 집 뭐 근처에 뭐 나온 거 있나 이렇게 봐야지. 이런 사람하고 하루에 4번씩 그 동네에 찾아보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은 값을 부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2주 만에 결정이 안 났다. 뭐 팔아요 보통. 그리고 처음 오는 오퍼가 보통 제일 높은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게 뭐 기다리면 더 높은 거 오겠지. 천만에 왔어요. 처음 오는 오퍼가 제일 좋은 거예요.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온다고 생각하고 이제 놓치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하죠. 그때 그거 받을 걸. 그렇게 돼요. 복잡하죠? 근데 이거를 에이전트가 손님한테 얘기해주면은 또 나쁜 사람이 돼. 왜요? 저놈이 저거 빨리 팔아먹고 싸게 판 다음에 넘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셀러가.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올 텐데. 처음 거 왔는데 왜 그걸 받자고 그래? 좀 기다려보지. 근데 그러다가 놓쳐. 왜냐면 그렇게 좋은 가격을 쓰는 바이어면은 딴 집에도 또 좋은 가격을 썼을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싸게 사고 싶은 바이어들이 살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격 쓰고 있는 바이어들이면 벌써 팔려나갔죠. 근데 그 사람들 1주고 2주고 기다려보고 나중에 더 좋은 거나 보자 뭐 장난하다가 이제 날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퍼가 안 오고 그러다가 막 4만 5만 불씩 싸게 팔리는 거죠. 근데 셀러들은 그걸 몰라. 저놈이 빨리 팔아버리고 싸게 팔아버리고 그냥 빨리 지 커미션 먹고 떨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정도는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보통 셀러들은 또 바라는 게 많잖아요. 그죠? 난 이거 받고 싶은데 요거밖에 오퍼가 처음 거 안 왔어. 그럼 더 기다리고 싶겠죠. 근데 그걸 또 안 맞춰주면 에이전트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그걸 맞춰주면은 못 파니까 또 나쁜 놈이 되는 거야. 팔아줘도 안 팔아줘도 그게 에이전트예요. 힘들어요. 삐해. 오늘 그냥 빡 올라오네 오늘. 네? 에이전트의 이게 비극이야 이게. 컨트랙은요, time is of the essence 라는 말을 많이 써요. time is of the essence. 그거는 시간이 중요하다. 자, 시간이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계약서는 점점 expire가 돼요. 오퍼 쓰고 나서 보통 3일 내로 답을 해주셔야 돼. 안 해주면 그 오퍼는 효력이 없어져요.
에스코를 열더라도 바이어가 디파짓을 3일 내로 집어넣지 않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계약은 취소가 돼요. 이런 또 에스코를 열고 17일 내에 인스펙션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그 계약이 무효가 돼요. 이런 조항들이 time is of essence, 시간 그 타임라인에 정해져 있는 계약 기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간을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된다라는 것을 영어로 time is of the essence 라고 부릅니다. An as is clause. As is in a contract means the buyer is buying the property as he sees it with all existing conditions. The seller is still bound to disclose property defects but not to make repairs. As is. As is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있는 그대로. 네? 모든 매물은요, as is로 팔려요. 무슨 뜻이냐면,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상태에서 구매하시는 거지, 셀러가 그 집을 고쳐서 파는 게 아니에요. as is.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판매하시다 보면은, 셀러가 카운터 오퍼에다가 판매를 as is로 한다라고 쓰잖아요? 그럼 바이들이 되게 놀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문제는 오퍼 자체 내에 이 집은 as is로 구매한다는 게 써 있어요. 그냥 한 번 더 카운터 오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그걸 싫어해. 뭔가 하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뭔가 하자 있는 거 같죠. 근데 이미 자기가 오퍼 썼을 때 as is로 구매한다고 써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에이전트들이 그 얘기를 안 해주지. 모든 매물은 as is로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일 내에 에스크로 들어가서 17일 내에 그 집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캔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바이어예요. 그런데 바이어가 나 이거 고칠 거 있어가지고 안 살래. 그럼 어떻게 돼요? 셀러가 고쳐줄게.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그거 마음에 들게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그게 as is clause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바이어가 캔슬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캔슬해? 그럼 다른 바이어 찾아? 그럼 다른 바이어 찾든지 아니면 그 있는 바이어 가지고 잘 내고를 해서 끌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집은 as is로 구매를 한다고 써 있고 셀러가 as is라고 해서 뭐 안 고쳐줄 거다? 캔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셀러가 나중에 가서 안 팔겠다는 권리를 행사하겠다면 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바이어가 나는 뭐 상태가 안 좋더라도 내가 그 집이 좋으니까 사겠다 그러면은 구매하는 거고 그죠? Assignment. An assignment is the transfer of contract rights from one party to another. This could be the transfer of a right, title, or interest in a property. Assignment라는 것은 집 구매하는 그 뭐랄까요?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assignment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부동산 구매한다고 바이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돼 있어. 근데 제가 이것을 assignment라고 해서 계약서를 써서 다른 바이어한테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것을 assign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는 빠지고 이 사람과 셀러가 트랜잭션을 끝내는 것을 assignment라고 하는 거죠. An assignment does not relieve the assigner from liability unless novation has been granted. Novation is the substitution of one contract for another and releases liability. Just remember, nova is Latin for new. Novation is a new contract. 자, novation. 이거 시험에 나온 단어입니다. novation이라는 것은 계약서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 어사인을 받는 사람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novation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셀러가 있고 제가 처음 바이어였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줬다. 그럼 저는 assignor가 되는 거예요. assigner. assign 해준 사람이니까 assigner. 받는 사람은 assignee or EE. 선생님,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어사인먼 하면 여기 아까 그 두 번째 점에서 네. 어사인먼 하면 이제 그 라이브리티에서 릴리브 안 된다고. 네네. 아, 그 얘기 나왔구나. 해야 된다고 네. 써져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서비스하고 어사인먼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 준 사람한테 그 서비스를 줘도 이 사람이 예를 들고 뭐 렌트비를 페이를 안 하면 네. 이 사람이 다시 렌트비를 페이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서블리스. 예. 예, 근데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면 어사이먼트를 준 사람한테 모든 권리하고 의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 만약에 이 어사이먼트를 받은 사람이 렌트비를 안 내도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고. 그래서 이제 노베이션이라고 뉴 컨트랙을 다시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사이너한테는 더 이상 그 권리가 뭐 라이빌리티가 없어지겠죠. 하지만 서블리스의 경우는 주인이 있고 제가 리스를 한 것이고 또 제가 그 자리를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자리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 계약은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렌트비를 안 냈을 경우는 그건 제 라이빌리티가 되겠죠. 어사이먼트 한 것만으로는 어사이먼트는 아니고 예, 노베이션. 같이 자, liquidated damage라는 얘기를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liquidated damage. A liquidated damage clause is a contractual provision that determines in advance the measure of damages if a party breaches the agreement. liquidated damages. liquidated damages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liquidated 무슨 말이에요? 청산된 이런 거네. 단어 공부 안 해오신 거죠 지금? 아니요, 그렇게 나왔어요. liquidated damages라는 것은 셀러가 보통 예를 들자면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제 구매를 하겠다고 오퍼를 쓰겠죠. 그러면 셀러는 보통 디파짓을 요구하죠. 그 디파짓은 보통 몇 프로예요? 그죠? 그 3%가 보통 부동산에서 정하는 liquidated damages 퍼센티지예요. 무슨 뜻이냐? 만약에 그 집을 바이어가 안 사고 질질 끌다가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셀러가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구매 금액의 3%인 거죠. 그래서 그 liquidated damage amount 3%가 일반적으로 디파짓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러를 보호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딜이 깨졌을 경우 셀러가 손해본 것을 배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보통 liquidated damage가 보통 3%다. 그렇기 때문에 3%를 디파짓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단어 알으셔야 되는 것은 earnest money. In a sales contract, the earnest money may be considered liquidated damages if the parties so agree. That is, if the buyer breaches the agreement, the seller may keep the earnest money.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나왔죠? earnest money 디파짓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용할 때는 EMD라고 부릅니다. Specific performance. Specific performance is a court action to force the completion of a contract. Specific performance.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바이어가 집을 사고 싶다고 오퍼를 넣고 셀러가 액셉트를 했어요.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갑자기 중간에 셀러가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고 싶다. 그러면 바이어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소송을 해서 specific performance를 얻어내는 거예요. 자, 이걸 왜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하냐? 보통 소송을 할 때는 이제 사법과 민법 중에서 민법이 되겠죠. 그죠? 뭔가 개인과 개인 간에 그 손해본 것을 보충하려는 행동이 민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민법에서 그 집을 나는 사고 싶은데 계약이 있는데 셀러가 안 팔았대.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집을 판매하려면 돈을 줘서는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민사에서 뭘 원해요? 민사에서 원하는 건 돈이에요, 보통. 그죠? 근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야. 뭘 원해? 그 집을 원해. 그럼 그 집을 팔아야 돼. 근데 그 집은 이 세상에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스페시픽이라고 그런 거야. 그 하나의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걸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specific performance. 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니까. 바이어가 수험하는 거죠? 그렇죠. 바이어가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 셀러가 판매하게 만드는 것을 specific performance라고 하죠. The rescission of a contract occurs when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o waive all the remaining duties and to terminate the contract. 쉽게 얘기해서 cancellation이에요. rescission.